안녕하세요. 수학의 아침 영통고등관 전나윤 강사입니다. 2025년 1학기 중간고사 태장고등학교 2학년 시험지 분석을 하겠습니다. 태장고등학교 2학년 시험은 객관식 18문항, 서술형 2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4문제는 보통 수준으로 볼 수 있겠고요. 6문제는 어려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있는 단원들을 좀 볼 텐데요. 아이들이 지수 로그 단원에서부터 삼각함수까지 이 범위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래프 파트입니다. 그래프 파트는 아이들이 실제로 그림을 그려야 하기도 하고 그려져 있는 그래프에서 조건을 좀 유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체감하는 난이도가 좀 높은데요. 이 시험에서는 역시나 지수 함수 그래프 그리고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그 함수는 2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로그 함수의 활용에서 한 문제, 그리고 삼각함수 정의와 그래프를 활용한 이 문제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출제된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시험을 좀 봤는지 같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 텐데요. 1번 문제는 각이 나타내는 동경에 관한 문제로 어느 유형서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유사한 문항들을 좀 분석했는데요. 가장 유형서와 그 다음에 올림포스 유형,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수능특강 문제들을 좀 많이 봤는데요. 관연도 수능특강 문제에서도 출제가 되었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도 식을 보면 어머님들도 식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간단한 연산이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풀이했을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를 볼 텐데 저희가 이 문제를 어려움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뒤에 문제를 볼 텐데 자, 뒤에 문제도 마찬가지로 활용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문제와 그 다음에 이 문제 두 개를 좀 비교하자면 두 문제는 문장제 문제입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도 이 문해력 세대들아 하고 얘기할 정도로 아이들이 이런 줄글을 좀 잘 못 읽는 편입니다. 일단 이 앞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세 줄이죠. 세 줄이지만 주어져 있는 조건을 잠깐 보면 7%씩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조건이 현재 3배 이런 식으로 이 필요한 조건들을 이용해서 로그식으로 유도하는 문제인데요. 세 줄로 되어 있지만 이 사이에 관계식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이들이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의 난이도는 보통으로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 아이들이 느낄 때에는 앞에서 봤었던 문제들보다 더 길어요. 문장이 더 많죠. 저희 아이들이 그리고 수원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 그때 경험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는 거 일단 싫어해요. 읽기 싫어해요. 그리고 지금 문장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해저 지진의 규모, 그다음 여기에 식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것을 읽고 여기에서 내가 조건을 유도하고 풀어내고 이런 과정들을 좀 어려워하고 이미 그 전에 이 문제는 좀 안 읽고 싶다 하고 넘어가는 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앞선 문제에서보다 이 문제를 보통으로 한 이유는 의외로 이런 문제가 조건과 조건을 연결해서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대입만 해서 연산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난이도가 보통으로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어려워서 못 풀겠다 했던 친구들도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알파벳으로 문제에 대한 조건들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규모에 대한,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한 조건이 이렇게 문자로 나와 있고, 그럼 그 밑에 있는 아이에서 어디에다가 지진의 규모의 숫자를 넣고, 그다음에 어디에다가 이런 높이를 넣는지를 조건 연결만 잘하면 이 문제들은 사실은 쉽게 풀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아이들이 처음에 겁을 내지만 연습을 하나 보면 조건이 눈에 보여서 익숙하게 풀이할 수 있는 문제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앞에서 로그의 활용 문제들을 이렇게 로그의 활용 문제를 풀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좀 당황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지수함수 그래프입니다. 앞에서 활용 문제들을 가지고 열심히 풀었는데 바로 이렇게 그래프 문제가 나와 버렸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저희가 실제로 시험 대비를 하면서 사용했었던 교재입니다. 수능 특강의 유실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데요. 두 문제를 비교하면 여기는 이제 y는 3, y는 4라고 해서 두 개의 직선이 주어져 있었고요. 실제로 출제된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직선과 그다음에 삼각형 조건에 대한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 그 다음에 네제곱근 중 실수인 것, 이것은 이제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처음에 뭐 홀수 조건, 짝수 조건으로 나누어서 카운팅을 한다거나 조건을 나누어서 풀이하는 것을 참 많이 연습하는데요. 그런 연습의 연장에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 기출이기도 했고요. 2022년도에는 광교고에서도 출제가 된 바 있는 문제입니다. 자, 로그의 성질을 활용한 간단한 연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이들 정말 많이 연습하는 내용입니다.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의 조건이 좀 중요한데 정의역 조건과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해서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문제로 보통 난이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산, 아이들이 익숙하게 하는 연산 문제 나왔고요. 자, 그리고 아이들이 시험 때 반드시 연습하는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유형서나 아니면 다른 내신 대비 기출을 풀이할 때 많이 보게 되는 그림인데요. 코사인으로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사인으로도 연습을 하는데 태장고등학교에서는 사인 그래프에 대한 조건으로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익숙하게 풀이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로그 함수. 왜냐면 그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 지금 보시면 두 개의 로그 함수가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이 두 개의 로그 함수가 나와 있을 때, 이거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구나, 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22학년도 평가원 기출에서의 변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로그의 연산을 좀 활용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번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수능 특강의 레벨 2의 4번 문제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아이들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풀이했었던 수능 특강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y는 ax, 실제 문제에서는 y는 ax,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수능 특강에서 풀었을 때에는 y는 ax 조건 똑같고요. 자, 그래프에서도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림 상황은 비슷하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여기에서 넓이의 b,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을 시험 대비를 하면서 여러 번 풀이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익숙하게 봤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삼각함수 정의와 활용을 활용한 문제인데요. 수능 특강에서 연습했었던 문제이고요. 아이들이 삼각함수의 각 변형이라든가 사인과 코사인 함수의 관계를 이용한 문제들을 많이 연습하기 때문에 계산 과정이 조금 있긴 하지만 풀이하지 못하는 문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22년 고3 4월 모평의 9번 문제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그림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지금 로그 함수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길이의 b를 이용해서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실제 내신 대비를 하면서 풀었던 문제를 저희가 이쪽에 붙여놨는데요. 그림 한번 볼게요. 그림 조건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y는 마이너스 3, y는 로그 3x 플러스 1,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로그 3x 플러스 a에 대한 그래프에서 길이의 b는 이제 여기에서 다른 방식으로 주어져 있었지만 어쨌든 로그 함수와 길이 b에 대한 문제로 아이들도 연습했었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각변환, 여기 사이에서 각변환을 이용해서 조건을 정리해서 좀 풀이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7번도
지금 문제를 보시면 순서쌍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는 사실은 오류가 있어서 제 시험은 아니고 그냥 문제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지금 빠르게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8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대값 그래프에 대해서 실수 개수의 개수가 주어져 있을 때 실근의 합을 구하는 문제죠. 앞에 이제 17번 문제를 보면 순서쌍 카운팅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6번으로 가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변환을 해서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문제인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객관식 지금 18번이 맨 마지막 문제예요. 이 문제가 맨 마지막 문제거든요. 18번 그리고 그 앞에 있는 17번 그 다음에 16번 이렇게 세 문제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18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열심히 좀 풀었을 텐데 답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서 객관식에서 이 뒷부분에서의 난이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을 좀 잘 조절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고요. 전략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카운팅을 하는 문제라든가 좀 조건이 복잡한 문제들은 일단 스킵하고 그 뒤에 서술형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객관식 문항까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서술형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서술형 문제는 동경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이제 공식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거라서 이 문제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탄젠트 그래프로 나와 있는 이 문제에서 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져 있을 때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삼각함수 그래프를 좀 어려워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사인과 코사인 함수는 그래도 적응을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탄젠트 그래프는 그래프 개형을 좀 잡는 것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술형의 과정을 바르게 정리해서 감점을 조금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과정 본인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태장고등학교 2학년 시험의 총평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험에서는 수능특강과 그리고 그 변형 문제들, 그리고 관연도의 학력평가를 통해서 출제되었던 문제들, 그리고 이제 고3 모의고사에서도 출제가 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수능특강과 수능 완성, 그리고 학력평가의 변형 문제들에 대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객관식에서는 풀이 과정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반복도 있는 연습을 통해서 풀이 과정을 제대로 설계하고 거기에 맞춰서 풀어나가는 연습이 많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은 한편으로는 교과서 문제를 좀 충실하게 풀이한 친구라고 한다면 3등급은 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는데요. 기말 파트는 이제 수열부터 삼각함수 활용까지 들어갑니다. 삼각함수 활용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삼각함수 활용은 도형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도형과 고등 과정에서 배우는 사인,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두 가지를 연계해서 좀 풀어나가는 기술이 필요할 거고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수열의 합, 그리고 균합법 풀이까지 아이들 좀 배워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기출문제를 좀 풀이하면서 아이들이 내신 대비를 하고 있고요. 수능 특강 완성 학력평가 문제들을 좀 풀이하면서 특히 4점 문항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풀이를 연습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 아이들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마음을 잡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아이들 이제 5월 중순에 다가왔으니까 다시 마음 잡고 기말고사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또 응원하겠습니다.